내가 아주 오래 살아보니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당신이 예순을 넘고도 여전히 사람에게 기대고 관계에 집착하고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기를 바란다면 그 외로움과 상처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조금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에게 위로보다 먼저 진실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수없이 많은 관계를 잃어보았습니다. 그 끝에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밤에도 당신이 혼자 앉아 있거나 불을 끄고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였는데도 괜히 허전하고 이유 없이 지난 일들이 떠오르고 내가 잘 살아온 것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 역시 그런 밤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사람을 잘못 믿었던 것은 아닐까, 나 자신을 의심하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였고 연구실에는 웃음과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동료들 그리고 밤늦도록 함께 술잔을 나누던 친구들까지 나는 그 관계들이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했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줄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 등을 돌렸고 어떤 사람은 나의 성장을 불편해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 필요로 하던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참 많이 아팠습니다. 배신이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깊게 마음을 파고듭니다. 나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일까?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고민이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었다는 것을요. 사람은 변한다기보다 상황에 따라 본 모습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위해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상대의 행동보다 그 기대의 무게 때문에 더 크게 무너집니다. 나는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아는 일이라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지고 더 이상 나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인생이 스스로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무가 겨울을 앞두고 잎을 떨어뜨리듯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오히려 건강한 흐름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고요함, 이 적막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맞추며 살아갑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고려하고 때로는 진심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떠나가면 억지로 붙잡지 않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를 설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고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자
그 안에서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편안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조금씩 모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는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는 젊은 날을 떠올리면 늘 한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서 웃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였고 나를 찾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좋은 관계는 노력하면 오래 유지된다고 믿었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한때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아주 조용하게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약속이 하나둘 줄어들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관계들이 어딘가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쁜가 보다. 사정이 있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나는 관계가 식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자주 연락을 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양보했습니다. 혹시 내가 부족해서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조금씩 줄여갔습니다. 내 생각을 접고 내 감정을 뒤로 미루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것이 성숙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관계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주 분명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그는 나를 외면했습니다. 나는 그가 당연히 나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조건도 없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과 이익을 선택했고 나는 그 선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내가 믿고 있던 세계가 무너졌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머릿속으로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밤을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왜 그렇게까지 믿었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위에 나의 기대를 더 씌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쁘다기보다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선택도 바뀌고 조건이 달라지면 태도도 달라집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늦은 깨달음이 나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면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담긴 기대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자신의 믿음이 깨진 것에 더 크게 아파합니다. 나는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를 요구하지 않았고 모든 관계를 오래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연은 짧게 머물다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어떤 사람은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편안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사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과 끝까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부족함 때문도 아닙니다. 인생의 흐름 속에서 각자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그 사실을 억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것보다 떠나보낼 줄 아는 것이 더 큰 지혜라는 사실을요, 나는 오래도록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하고 내가 베푼 만큼은 언젠가 돌아오며 오래된 인연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 믿음은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기도 했고 동시에 나를 가장 깊이 다치게 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당신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배웠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여겨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배운 이야기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뀌고 마음도 흔들립니다. 나는 이 사실을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람들을 지켜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태도가 달라지면 나는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일까? 내가 그 사람을 서운하게 했던 것일까?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변화가 나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그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 보일 뿐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정의를 말하던 사람도, 의리를 강조하던 사람도,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하던 사람도 막상 자신의 이익과 충돌하는 순간에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실망스럽게 바라보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한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본 모습 위에 조용히 기대를 쌓아 올립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을 상대의 배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위해 이 정도는 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출발이었습니다. 사람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나의 기준을 상대에게 조용히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상대가 나를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이 무너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면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떠올리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하지 않은 기대, 내가 표현하지 않은 바람이 그 안에 숨어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은 기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고맙게 여기고 그렇지 않아도 크게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믿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기대를 줄이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관계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느낀 많은 상처들, 그 안에는 분명 타인의 행동도 있었겠지만 그 위에 얹혀있던 당신의 기대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늦게 배웠지만 당신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합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기대를 다루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을 오래 마음에 두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인생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곁에 있었고 기쁜 순간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믿고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 여겼던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언제나 조용한 순간에 우리를 시험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날처럼 시작된 어느 순간에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돈과 관련된 일이었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과 신뢰가 그 선택을 대신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 선택 안에서 나 자신이 아주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고 그 기억들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는데 결국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나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먼저 생각해 주지 않았을까? 왜 우리의 시간을 가볍게 여겼을까? 그런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믿었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항상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받는 것일까? 당신도 아마 그런 복잡한 감정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한동안 그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혼자 그 이야기를 되풀이하기도 했고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배신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나는 다른 시선으로 그 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할 사람인지보다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줄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를 탓하는 것보다 나의 착각을 인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자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줄어들고 억울함도 옅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황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런 기대를 두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선택을 바꾸려고 애쓰지만 사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뿐입니다. 나는 그 일을 겪은 뒤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마지막까지의 기대를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그 이상을 상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차가운 태도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깊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상처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나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조용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생기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예전보다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연락을 주고받던 이름들이 하나둘씩 멀어졌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약속들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일까? 나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당신도 아마 비슷한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잃어버림으로만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리라는 느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모든 인연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짧게 머물다 가고 어떤 인연은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만 결국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적막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많은 기대와 감정이 얽혀 있었던 자리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내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는 연결들이 조용히 정리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젊은 시절에 나는 많은 사람과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수가 곧 나의 가치처럼 느껴졌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깊이 관계를 맺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아온 관계들 중에서 끝까지 남은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그 관계가 얼마나 진실한가라는 점입니다. 수십 명의 지인이 있어도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 결국 외로움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단 한 사람이라도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그 한 사람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깊이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느낌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빈자리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나 자신이 들어설 자리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언제나 주변이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줄어들고 나를 찾는 일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비로소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늘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고요함 속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가를 말입니다. 그 질문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당신은 조금씩 자신에 대해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오래 남아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지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순간이 있는지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만을 조용히 남겨두었습니다. 당신도 모든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떠나야 할 인연은 떠나고 남을 인연은 자연스럽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은 관계는 결국 더 큰 피로를 남기고 더 깊은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사람이 줄어든 자리를 아쉬움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여유로 채우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나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한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부탁을 받으면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시기를 지나왔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자신을 조금씩 내어주던 시간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선택이 참 기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고맙다고 말해주고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눈빛을 보낼 때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그런 감정을 오래도록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두 번째부터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고마움이 줄어들고 네 번째쯤 되면은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사정상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말이 돌아옵니다.
왜 예전 같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일까? 내가 변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쌓아온 것이 존중이 아니라 기대였다는 사실을요. 나는 상대를 위해 행동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반복된 행동이 상대에게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그것을 특별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호의는 점점 가치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권리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자연스러운 성향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비로소 나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많이 희생해 왔다면 한번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그 희생이 정말로 당신을 존중받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당신을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말입니다. 이 질문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그 답을 늦게 알았지만 당신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의 상황과 마음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마음이 불편했고 혹시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나의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단호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떠안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를 지키기 시작하자 오히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드럽지만 경계가 분명한 사람을 쉽게 넘보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맞춰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가진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선을 지키게 됩니다. 나는 그 차이를 늦게 이해했지만 당신은 지금부터라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거절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에는 선을 긋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의 마음이 편안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스스로를 지키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늦게 배운 것이 바로 거리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그 선을 잘 몰랐습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다고 믿었고 마음을 많이 나눌수록 관계가 깊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약한 모습까지도 쉽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당신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열면 상대도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
믿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 모든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가까워지면서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경계는 더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이해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선을 넘기도 하고 또 그 선이 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종종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가장 솔직해졌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솔직함이 항상 이해로 이어졌습니까?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반응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까? 나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마음을 열었을 때 오히려 더 멀어지는 관계를 보며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정중한 거리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나는 여전히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필요한 예의를 지키며 지냅니다. 하지만 나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까지는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나를 다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벼운 대화로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일정한 거리에서 만나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모든 관계를 같은 깊이로 만들려고 하면 결국 당신이 지치게 됩니다. 나는 한때 한 사람과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상한 채로 오랜 시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관계를 완전히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나는 아마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시 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조금 달랐습니다. 나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선택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이어졌지만 예전처럼 상처받는 일은 반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비슷한 상황이 오면 결국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하되 경계는 풀지 말라고 말입니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 가장 힘든 사람은 당신 자신이 됩니다. 하지만 경계를 풀어버리면 같은 상처를 다시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사람을 무조건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너무 멀어지면 외롭고 너무 가까워지면 다칩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당신에게 맞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찾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나는 이제 모든 사람과 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어떤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과만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의 관계들이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지치게 만드는지를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상처받고 있다면 그것은 관계를 더 늘려야 할 신호가 아니라 거리를 다시 조정해야 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한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조용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밤, 전화도 울리지 않고 누군가 나를 찾지도 않는 시간 속에서 나는 이유 없이 불안해졌습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괜히 텔레비전을 켜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침묵을 피하려 했던 시간 말입니다. 그때에 나는 그것을 외로움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결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느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 속에 있어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늘 같은 감정이 따라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느 겨울 몸이 좋지 않아 오랜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길었고 밤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시간을 견디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했습니다. 책을 읽다가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음악을 틀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아무런 자극 없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머릿속이 시끄러웠고 잊고 지냈던 생각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후회했던 일들,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 괜히 마음에 남아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깊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 생각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피하고 있었던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요. 당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불편한 이유가 정말로 사람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는 것이 낯설기 때문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며 살아갑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에 맞추고 때로는 본심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채워야 하는 것이고 고독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둘을 구분하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순간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지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나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시간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후회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들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었고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시간은 오히려 가장 깊이 채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밖에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그 시간 속에서 하나씩 채워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조용한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어야 마음이 정리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혼자라는 느낌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감정을 피하지 말고 잠시 그대로 두어 보십시오. 그 안에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당신 자신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평생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나이와 상황이 달라도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젊은 사람도 중년의 가장도 그리고 인생의 후반에 들어선 사람도 모두 같은 물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당신도 아마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행복을 어떤 목표처럼 생각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더 인정받게 되면 그때는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잠시 기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보였고 만족하기도 전에 다시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반복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을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솔직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바라게 됩니다. 끝이 없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갖는 방식으로는 결코 충분함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이후에야 비로소 행복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찾습니다. 크게 아픈 곳이 없고 당장 감당하지 못할 걱정이 없고 마음을 짓누르는 원망이 없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것을 잊습니다. 10가지 중 9가지가 괜찮아도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편 하나가 전체를 흐리게 만들고 사소한 비교 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나는 그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교는 마음을 가장 쉽게 흔드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사람들과만 비교했다면 지금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더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삶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 살아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편안해 보이는 사람도 나름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성공해 보이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당신이 가진 것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공간, 오늘의 한 끼,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 그런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욕심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것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알았으면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하루 속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하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더 이상 큰 행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고요한 하루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시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오래 지속되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없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나는 이제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젊은 날의 시간과 그 이후의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이루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나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썼고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당신도 언젠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시점 말입니다. 나는 그 시기를 지나며 한 가지를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역할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부모로, 동료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들이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문득 낯선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바쁘게 살아왔지만 나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아끼던 것을 꺼내던 습관을 버리고 평범한 날에도 나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을 하나씩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느리게 걷는 산책, 혼자 차를 마시는 순간처럼 아주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었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순서를 조금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남은 시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는 또한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길을 가야 하고 당신 역시 당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서로 기대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서로에게 삶의 무게를 모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은 소중하지만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각자의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서로를 붙잡기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작은 취미일 수도 있고 조용히 혼자 보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을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늦은 나이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고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이 줄어들고 비교하는 마음이 옅어지며 대신 고요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쓸쓸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조용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겨울의 나무를 자주 떠올립니다. 잎이 모두 떨어진 나무는 겉으로 보면 외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뿌리가 더 깊어지고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줄어들수록 내